자, 이제 복습도 한번 해야죠. 예. 목록 규칙의 발달. 책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도 좀 길었어요. 생각보다 길게 나왔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됐나요? 자, 책은 좀, 앞에 우리 분류사 할 때도 보셨던 것처럼 좀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본다고만 했어요. 자, 목록 변천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리스,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계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수님들 이제 책을 쭉 한번 보면, 이렇게 구별한 사람, 이렇게 구별한 사람, 이렇게 구별한 사람, 이렇게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1, 2, 3단계로 구별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노리스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호우톤인가요? 이렇게 이거든요. 목록법의 황금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구별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이 있다,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슨과 데일리는 지금 우리가 본 게 이제 이 방식이죠. 재산 목록, 검색 목록 이런 식으로. 근데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긴 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목록법의 황금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별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저 여기 별표 표시하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요 구별보다는 흐름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흐름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저랑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 목록 시대다, 검색 목록 시대다라는 구별은 되게 좋다고 봐요. 제가 설명을, 이게 대해서 제 설명하는데 익숙하기도 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시대 재산 목록으로서 활용됐던 시기, 검색용으로 이 도구가 활용됐던 시기라는 명명도 좋습니다. 위에 거는 조금 너무 비유적이잖아요. 황금기, 청동기, 철기 이건 좀 그렇고요. 전 좀 그랬고요. 자, 아무튼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죠. 일단은 분류 때도 봤던 것처럼 BC 250년경에 캘리마쿠스의 피나케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재산 목록 시대였겠으니까 재산 관리.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보물 관리를 위한 재산대장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책은 보물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점토판, 특히 점토판에 다 필사를 점토판에 인쇄를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필사자료라는 거죠. 손으로 베껴 썼던 시절. 그리고 이때 수도원 도서관. 문명의 암흑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세 초기 6세기 로마 멸망, 도서관 문헌들 파괴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그나마 이게 명맥이 유지됐었던 것이 미리오 비브리온 같은 것들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또 이것도 현존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 목록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서 몇 번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계속 부출 썼던 사람 한 명. 누구죠? 트리타임입니다. 이 트리타임 하면 맨날 나오는 거죠. 게스너, 트리타임. 왜냐면 트리타임보다 나중에 나온 사람이 게스너거든요. 게스너의 세계서지 얘기할 때 트리타임 나왔는데 그게 여기에요. 이분도 수도원 원장이었고요. 일단 중세는 당연히 수도원 도서관이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색이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게 된 즈음 한 요때쯤입니다. 근데 트리타임이 이제 트리타임의 서지를 편찬을 하고요. 이때 뭘 하냐면 이 특징 중에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시험에도 한 번은 비쳤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건 기출 표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부출기입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게 이 사람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검색을 이중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거는 지금 목록사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부출이라는 게 되어야 하나의 접근점이 아닌 부출 표목을 통해 또 하나의 접근점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부출 개념을 받아야지 합니다. 그냥 여기 넘어가도 되고요.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부출해서 쭉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게 별거 아닌 말이네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목록본 매뉴얼도 나오고 영어 간판본 목록도 나오고 한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볍게 가셔도 돼요. 옛날에 가볍게 갈 때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 하기로 했었죠. 이런 정도로만 여기는 가볍게 쭉 보시면 됩니다.
표제지 개념도 앞에서 그냥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정도로만 보셔도 됩니다. 자, 보들리안 도서관 목록. 요건 좀 볼만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들리안 도서관 목록이 뭐 많이 나왔다. 그렇지도 않아요. 한 번, 제가 지금까지 기출 분석하는 동안에서 보들레리안 도서관 목록을 한 번 비출까 말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반부 특히요. 목록사 전반적으로 여러분 복잡하고 머리 아팠죠? 근데 기출빈도 높지 않았어요. 기출빈도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론 강의, 그 동영상 강의를 위한 OT 강의나 이런 걸 보시면은 기출빈도 높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전시인이었고요. 보들레리안 도서관 목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들레리안 도서관은 옥스퍼드에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사진 보여드렸던 게 다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들레리안 도서관 최초 인쇄 책자 목록. 간본, 수사본, 더한 것. 유럽 최초 일반적인 인쇄 목록이다. 목록을 인쇄한 거란 소리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목록 작성 지침도 기술을 하고 있지만 목록 규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단계인 거예요. 17세기 가장 대표적인 목록이고 요거 좀 뜬금없지만 DDC 창안에 큰 영향, 저자 기본 기별 근원 요 부분만 좀 주안점을 두셔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대와 듀리의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요건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이것도 참고로 그냥 봐두시고 18세기의 목록, 프렌치 코드. 요건 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 중 장서를 행정당국에 등록하기 위한 목록 작성 지침서였고요. 그러니까 이 책들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인데 책이 불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또 왕실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책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입수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불타면 안 되니까 또 등록을 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리스트 작업을 해야 돼? 이럴 때 사용이 됐던 지침서다라는 거.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루넷의 파리 서적상 분류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좀 도서관 자체적인 방법론의 개발보다는 주변에서 필요에 의한 방법론의 개발이 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이거죠. 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대량의 목록 정보 조직적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한 최초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 맥락 다 잘라버리고 보면은 카드 최초 아니지만 카드 최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도서관처럼 카드를 쓴 건 아니지만 어떤 자료 관리를 위해서 카드가 사용됐던 예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특히 이제 서점이라든가 이런 책의 유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리스트 작성을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리스트 작성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책이 한 1000개가 들어왔어요. 이거 이제 이론 시간에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빨리 넘어가 됩니다. 1000개가 들어왔는데 1000개 리스트를 내가 막 썼어요, 열심히. 그리고 어떤 담당자한테 넘겼습니다. 그 담당자가 야 이건 팔린 거고 이건 빼야 되고 이건 지워야 되고 다시 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건 다시 써와. 다시 써와. 1000개 리스트를 계속 다시 쓰는 거예요. 건건이. 뭔가 처리될 때마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럴 바엔 차라리 어떻게? 카드를 한 장씩, 책 하나에 카드 한 장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카드 단위로 체크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 좋겠죠. 네, 그런 용도다 라는 걸로 이해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주성과 재평가는 넘어가고요. 이건 요즘하고는 잘 안 맞는 내용이라서. 자, 지금까지는 목록 규칙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우리 KCR처럼 목록 규칙의 시대는 아니었고요. 이제부터 목록 규칙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목록 규칙을 만든 사람이 파니치예요. 대형 박물관, 도서관 목록 규칙이라고도 부르죠. 이때는 이름이 재밌죠? 박물관, 도서관 두 개 합쳐서 슬라이드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안소니 파니치가 이제 이때 편찬해서 만들죠. 그래서 목록 규칙을 먼저 만든 사람이고 근대 목록 규칙의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장서량이 40만 권이래요. 이 19세기 중반에 40만 권은 엄청난 장서량이거든요. 자, 엄청난 장서량이었고요. 이게 영국 내 보드레이안 도서관,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 미국 제이트 목록 규칙, 이거 제이트 뒤에도 나오죠? 카터 목록 규칙, 엄청난 직접 영향. 영민 목록 규칙 발전을 못해. 그러니까 이 파니치 목록 규칙은 어차피 시작이니까 이거를 다 따라가요. 최초가 되니까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도서관 목록 규칙에 영향을 준다.
정도 특징. 이건 많이 했죠. 저자, 단체 포함. 그 다음에 서명기입. 단체 포함, 기본 표목이 서명기입. 성문화, 하고선 우리 앞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통일성 유지한다. 이런 말 했었죠. 그게 그 부분이 바로 성문화하고 연결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만한 내용들은요. 단체명 기본 기본 위에도 나와 있었고요. 성서 때문에 통일 표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식 표목도 중요하다. 형식 표목. 서명을 표목을 인정했다. 이게 서명 표목이죠. 그 다음에 기입을 쪽지했다. 그죠?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했다. 요게 이 부분이 성문화 최초 이쪽하고도 연결됐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J2로 넘어갑니다. J2. 이 J2 목록 규칙은요, 제가 봤는데, 이 원래 제목을 봤더니 이렇게 길어요. Plan for Stereotyping, Cataloging by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제 풀네임이에요. 무지하게 길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In the United States. 이 사람 미국 내에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 목록 컨셉인가 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여기서 뭔가 유추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 10년 전에 만들어진 파니치 규칙을 기본으로 해야죠. 거의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일본 가면 한류라고 하나요? 이건 영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의 인기 규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목록 작성을 위해 종합 목록을 이용했다. 책자의 종합 목록 편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합 목록을 누가 만들어? 스미소니언 협회 도서관. 여기서 하려고 그런다. 납본 제도의 도서관이 되고 전미면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미소니언 협회 도서관 관장 재직 당시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또 빨리 물러났어요. 또 관장에서 빨리 이제 또 계속하면 좋은데 관장에서 빨리 물러나게 되고 또 통신기술하고 인쇄술도 좀 안 좋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포부도 컸지만 건강 문제로 물러나셨다. 하여튼 그런 것에서 이렇게 뭔가 안 따라줬어요. 운이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실패했지만 상호협력체계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 참 괜찮았다. 목록 발전에 영향을 줬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발간된 목록 규칙입니다. 근데 카터가 더 유명하죠. 자, 최초 표목과 기술의 분리.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목록 기술과 저자의 식별에 관심을 뒀고 표목에서 저자의 원리를 단체까지 확대해.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이런 걸 외우지 마시고요. 파니찌 영향을 받았다며요. 파니찌가 단체명은 저자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단체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죠. 알파벳은 주제색인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밑줄 쳐놓고요. 자, J2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고 J2 지문의 이름이 나오는 정도? 최초로 종합 목록을 구상하고 시도한 사람 누구? 이런 정도의 지문입니다. 디테일 너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자체 중요도를 따진다면 카터고요. 시험에 당연히 출제됐었습니다. 자, 카터 목록 규칙은 1876년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사전체 목록 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자, 서명 등 알파벳은 목록체계에 뭐를요? 주제명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의 알파벳은 체계하에 배열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예요. 원래 다른 전통적으로 목록 스타일에서 보면은 저자 목록 하나, 저자 목록함이 쭉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명 목록함이 쭉 있고요. 주제명 목록함이 쭉 있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써왔는데 사전체 목록 규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엑셀로 따져보면은 저자 시트 하나, 서명 시트 하나, 주제명 시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두 다 하나의 시트에 통합 배열한 거. 그래서 소트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자 한 겁니다. 자, 처음에 책자형 목록용으로 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카드 목록을 대상으로 규칙을 개정하게 되죠.
2판부터라는 책도 있고 4판부터라는 책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테네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아테네움 이제 에서니움을 좀 읽으면 아테네움처럼 읽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발음의 차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한 도서관이 여기거든요. 에서니움 도서관. 자, 원칙.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용자 편의성입니다. 나머지는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규칙의 구성.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완전 기입, 중정도 기입, 간략 기입의 세 구분을 했다. 요게 완전한 기입, 요 컨셉을 아실 수 있는 게 뒤에 AACR2에 나와 있는 컨셉인데요. 뒤에 잠깐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간략 수준. 어때요? 항목 자체가 많지 않죠. 좀 그 정도, 도서관이 크면 이 정도로 되면 되겠죠. 근데 더 크면 이렇게 빡빡하게 써줘야 되겠죠. 이게 카터의 아이디어예요. 이런 스타일의 것이 바로 카터의 아이디어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유연하게 쓸 수 있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식된 미국 최초다. 아까 실제 최초는 누구였죠? 제위트였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명으로 도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주제명을 구체적으로 특수 기입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주제명칭이 접근점이 된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까도 원칙에서 나왔지만 이용자 편의를 강조했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뒤가 한 목록 규칙은 도서관 학교 목록 규칙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스쿨 룰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뒤가 뭐 만드신 분인지는 알죠? 스쿨 오브 라이브러리 이코노미 컬럼비아 대학에다가 만든 그분이니까 거기서 쓰기 위한 도서관 학교 목록 규칙. 그래서 표준 규격 제시 한번 했고요. 이걸 LC에서 배포했죠. 요게 가지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LC 프린트 카드 서비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뒤의 영향. 목록 규칙의 통일화와 국제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준 카드 제창, 그 다음에 인쇄 목록 규칙 제정, 그 다음에 AA 코드죠. 제한 추진. 요거고, 요 제한 추진에 따라서 AA 코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기점을 두고 생각하자. 모양이 안 이쁘네. 요 사이의 기점. 요게 바로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개인 목록의 시대와 여러 이제 어떻게 집단적 목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목록의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A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라는 거 두 개만 좀 잘 받으자고요. 최초 국제, 최초 표준 카드.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 카터 사전체 목록 반영했고,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프러시아 목록 규칙. 여기는 설명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특징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독일어권 도서관. 그러니까 독일에서만 쓴 게 아니라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목록이 잘 맞는 거죠. 영어랑 독일어랑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영어권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독일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냐, 언어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도서관의 표준적 목록 체계에 대한 규칙이고 카드 목록 중심입니다. 20세기 이후엔 다 카드 목록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단체 저자 무시했다가 특이한 거예요. 여기서는. 됐고요. 차이점 등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프러시안 목록 규칙 자체가 읽어보시면 되고, 딱 조심하실 거 하나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단체 저자 무시 정도까지만 파악을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고들면 다른 길로 가요. 아시겠죠?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티칸 목록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다 메모 하나 하죠. 메모 하나. 이게 바티칸 목록 규칙이요. 나중에 KCR 초판 참고자료입니다. KCR 초판 참고자료에 들어가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ALA 목록 규칙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자, 이 바티칸 빼고선 1908년부터 이 앞에 있었던 목록 규칙, 1908년에 있었던 목록 규칙들이잖아요. 그럼 무려
41년, 예, 그래서 41년, 42년,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이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에 있었던 시기에 전쟁 때문에 뭔가 안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후 복구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미국은 그때 왕창 뭐 이렇게 좋은, 그쵸? 뭐 산업도 많이 크고 해가지고, 과학자들 많이 오고, 성과물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목록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좋은 호시절이 돼버렸었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AA 코드가 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충 확대해야 되겠다. 근데 영국이 하긴 좀 힘드니까 미국이 이제 달리는 거죠. 그래서 1949년에 이제 저자 및 서명조로 고한 ALA 목록 규칙 이걸 만들고 LC에서 의회 도서관 목록 기술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둘을 합쳐서 만든 게 ALA 목록 규칙입니다. 그 정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욕한 사람, 이게 조금 어때요? 어떤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규칙 두 개를 목록 규칙 하나랑 기술 규칙 하나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갖다가 분석한 분이 루베츠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석 비평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록 규칙을 만들죠. 그래서 그게 이제 CRP와 CCR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비평 내용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 수준인데 루베츠키에서는 기억하실 거는 루베츠키라는 사람이 있다. 루베츠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분석 비평서 쓰고 본인이 목록 규칙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좀 유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AACR 촉판에도 참여를 합니다. 초안 작성에 참여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걸 분석하고 비평할 정도의 분이시면은 당연히 그 다음 개정에 참여해 주셔야죠. 여러분 같아도 모시겠죠. 자, ICCP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파리 목록 회의가 이 파리 원칙 회의, 프랑스 파리에서 이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ICCP, 국제 목록 원칙 회의, 파리 원칙 회의 등으로 불려요. 그래서 한번 목록 규칙을 구체적으로 통일 한번 해볼까 해서 모였는데 완전한 합의는 못하고요. 표목 선정과 형식에 대한 합의만 합니다.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이제 세계대전도 끝나고 목록 규칙을 지금 영국이 목록 규칙을 어떻게 하지 못 AA 코드 이후로는 뭐 개정된 게 없고 미국 혼자 이런 거 쓰고 있고 안 되겠다 교통정리 좀 필요한데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겠죠. 정리는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컴퓨터들도 개발돼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흐름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목록 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 그 다음에 일단 이긴 나라를 손을 들어줘야죠. 저자 기본 인정, 단체명 인정. 여기서 이제 프러시안 목록 규칙이 져버리니까 영미계 쪽으로 몰리고요. 관습자 해소. 그 다음에 기본 표목도 접근점, 부표목도 부차적 접근점. 그래서 다중 표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도 찾을 수 있게 하자. 지금 컴퓨터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때 당시엔 그거 자체가 정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표제를 자연적 순서로 배란다. 이건 넘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으니 한 6년 뒤쯤에 영미 목록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AACR 초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에 몇 개 단체? 4개 단체가 합쳐졌었죠. 근데 이렇게 해도 각각간행해요. 영국하고 미국. AA 코드랑 똑같은 모양새가 돼버리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하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저자명 기본 기비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건 당연하겠죠. 일관성 있게 하자. 그렇죠. 이건 일관성 없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다른 어떤 목록 규칙에 일관성 없이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일관성 부여하자.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1부는 표 접근점, 2부는 식별을 위한 기술, 3부는 비도서 자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라고 해서 세계 서지 제어를 제가 넣은 거예요. 바로 AACR2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사이에 ISBD라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ISBD를 짚으려면요. UBC를 짚지 않으면 좀 그래요. 세계 서지 제어를 짚지 않으면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LC의 에반스 관장이 처음 이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서지 정보 유통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말로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서지의 목적. 인간이 생산한 모든 기록을 파악한 후, 이를 망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수집된 자료 소장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전 주제 분야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계적으로 쭉 한번 어떻게 해볼까. 네, 이런 것들이죠. 뭐, 주요 기능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 세대 구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대 구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목록 정보 모두 축적계 미디어로 공표된 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1940년 세계서지 리스트만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편목이 좀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IIB가 이제 국제서지학회죠. 국제서지학회가 RBU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UDC를 간행하고 이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이때쯤 되거든요. UDC 간행이 이제 그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말 산업혁명, 기술 발달, 정보량의 증가,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자들의 대거 등장과 그들의 성과물에 대한 그 정보를 습득하고 싶은 마음, 정보량의 증가, 이게 세계서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으로 모여지고요. 그게 프랑스 파리에서 UDC 초판 간행까지 이어가고 또 전쟁이 꽝꽝 터져요. 이때쯤 돼서 전쟁이 꽝꽝 터져버립니다. 이런 흐름의 시기였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과학자들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뭐 수업 때 자주 얘기하지만 그 아세톤을 만든 과학자 있어요.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과학자. 이 사람 영국계에서 살았던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이 유태인인데 이분이 아세톤을 발견해요. 화학자입니다. 화학자. 이 아세톤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시기. 특히 이때 엄청나게 발전한 학문 분야가 화학 분야래요. 노벨도 보면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다이너마이트가 화학물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쪽의 반응도 많고 그래서 참고정보원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케미컬 압스트랙트라는 게 아주 대표 정보원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쪽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이런 흐름이었던 거예요. 이것까지 다 알면 또 머리 아픕니다. 자, LC가 마크를 개발해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LC가 마크를 개발한 데가 1960 아이쿠 글씨가 영어 엉망이네요. 1966년에 시작해서 1968년도에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IP 서비스도 시행되고요. 이 플라가 이제 세계서지 제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온 이 자체가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유니시스트, 세계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과학 정보죠. 과학기술 분야의 유통으로 제일 중요한 정보는 학술 잡지입니다. 그래서 국제연속과 뇌물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ISDS였죠. 그래서 ISDS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ISSN을 등록합니다. 요 지점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목록정보 표준에서 CCF도 만들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록정보가 네트워크계 미디어라는 얘기는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나 OCS 등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3세대 지금이에요. 이게 지금인데 네트워크계 때문에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잖아요. 그게 참 키워드고요. 네트워크 정보자는 서지어가 되게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밑에 다 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료는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자료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자, 근데 구글 어스는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그쵸. 구글 어스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문제다. 자, 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런 안정적 서지 기술도 어렵고. 야, 이거 섞여 있는 것 있어요. 이거 화상 자료야, 영상 자료야? 애매해. 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대안으로 WMCO, RDF, XML, FRBR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국제적 수준의 서지 제어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당연히 이플라와 유네스코 중심으로 시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슬라이드 3에 썼죠. 61년도 ICCP, 그 다음에 IMC, 그 다음에 UAP. 이게 국제수준 문헌이용 협력 체계. 이 용어만 알아두세요. UAP란 용어만. 이 용어, 죄송합니다. 용어만 계속 말을 버벅거리네요.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74년 ISBD, 77년 유니마크.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구나. 용어를 계속, 이게 FRBR 봤던 거야. 이렇게라도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FRAD, FRSAD 등이 등장합니다. 자, 요 구의 표준들은 한 번에 썼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RC 요거랑 RN 헷갈리니까 조심하자. 그 다음에 MWC 요것도 있는데 요거 음악이라고 돼 있었고요.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더 바꿔놨어요. 음악 작품 코드예요. 작품 코드고 여기는 악보 번호인데 여러분 그 악보나 이런 것들을 뮤직이라고도 불러요. 뮤직. 뒤에 이제 정보 마크 쪽 가면은 MU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료 유형 구분에서 MU 이게 뮤직 악보를 의미합니다. 음악 및 녹음 자료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자료 유형에서도 악보는 스코어라고 쓰지 않고 MU라고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AACR2로 가죠. AACR2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국제적 흐름, ISBD의 등장, 이거에 따라서 AACR2가 개정이 되고요. 목록의 기계화 정보 유통을 위한 목록 국제화의 개정 논의가 대두돼요. 계속 뭐죠? 국제화. ISBD 때문이에요. 또 중요한 거, 기계화. 목록의 기계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계화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 기계화. 그러면 기계화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무슨 환경에 의해서 목록 규칙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마크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록의 기계화는요. 자, 그 다음에 AACR 개정을 위한 합동조정위원회가 있다. 그게 아까 JSC AACR이라고 얘기했었고요. 편찬이 됐고, 또 당연히 ISBD가 이 앞에 이벤트로 있었으니 ISBD에 따라서 개정이 되겠죠. 개정의 필요성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국제적 표준의 공식화가 필요했고 또 차이점도 완화됐고 LC가 카드 목록을 폐쇄했고요. 이런 말입니다. 목적과 정책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특징 일단은 전체 AACR의 목록 규칙 전체를 구성 변화시켰어요. 뭘 준용한다고요? ISBD를 준용합니다. 국제적인 것이 정해졌으니 이제 이걸 따라가겠다. 이걸 따라가겠다고. ISBD는 무슨 규칙이었냐면요. 목록 규칙이 아니라 기술 규칙입니다. 목록의 구성 요소는 표목과 기술이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표목과 기술인데 접근점과 식별이에요.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별하지?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해졌는데 61년도에 어떻게 구별하지에 대한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절인데 ISBD가 이걸 정해줬단 말이죠. 이제는 구별하는 것도 중요했던 시절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뭘로 찾을지만 알면 찾아지면 그냥 대부분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평생에 책을 써봤자 한 권에서 두 권 쓰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찾으면 그 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점점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의 책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또 수십 개야. 그럼 그 중에 뭔지를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두 번째 뭐가 중요해지죠?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거든요. 그 구별하는 능력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ISBD고 그 구별된 내용을 유통시키려고 ISBD의 구두법을 쓰게 된 거고 그것이 제가 보여드렸던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 목록들이었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오고요. 두 번째 접근점이 뒤로 빠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도서와 비도서 규정을 공통으로 사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밑에 보시면 목차에 나와요. 자, 분량이 어디가 더 많아 보이세요? 디스크립션 파트인가요? 이제 앞에 파트 1 여기가 이게 구성이라는 게 이거 목차예요.
여기가 기술부고요. 밑이 표목입니다. 헤딩, 접근점. 여기 디스크립션. 보니까 기술 총칙, 인쇄자료, 지도, 수사본, 악보, 녹음자료, 영상, 그림, 기계가독, 입체, 마이크로폼, 연속과 맹물, 분출.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비도서가 여기다 모여있네. 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기술이란 말은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기술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디스크립션,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묘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차라리 기술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묘사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보자원을 보고, 야, 저거 찾을 수 있게 묘사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묘사한 거랑 내가 묘사한 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규칙을 만들었지. 그게 목록 규칙이에요. 그게 기술 규칙이고요. 어떻게 찾게 해요? 찾는 거를 위해선 내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지. 그게 표목 규칙이죠. 표목 선정 원칙이고요. 네,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도서 자료의 규칙이 기술부의 통째로 같이 들어가 있구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따로따로 있었죠? ACR 초판에서는. 구두법도 이제 국제표준의 구두법을 적용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3등분이 어떤 건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누구 할 때 설명드렸던 거죠? 카터 할 때. 옛날에는요. 간략 수준, 중간 수준, 완전 수준에 뭐가 간략 수준에 들어가고 뭐가 완전 수준에 들어가고 이거 다 외우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RDA가 나왔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RDA는 이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로 보는 거지 암기 자료는 아니에요. 이거 다 외우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이제 지금 연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이 분출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출은요. 한자로 그냥 대충 써보면 표목 선정이나 접근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눌 분자에다가 날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누어서 접근점을 뽑아낸다 이런 뜻인데 번역하고 여기 있는 원 명칭하고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무언가예요. 자, 이 내용은 접근점에서 다루게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머리에 쥐나요. 그냥 넘어갑니다. 용어만 좀 잘 알아두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ACR2나 이런 건 부분 계정이니까 넘어가고요. 부분 계정판이니까 RDA는 뒤에 다루게 됩니다.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이 꽤 가요. 자, 한국의 목록 규칙으로 가죠. 조선 동서 표목 규칙. 여기도 아까 훑어드렸던 동서. 그 다음에 여기 동서 표목 규정. 동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자, 1948년 박봉석이 정리했고요. 자, 박봉석 키워드. 그죠? 한국인 발행 최초.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 목록 규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그 다음에 키워드가 다 있어요. 서명 기본. 그 다음에 당연히 동서니까 동양서 규칙. 한은도서 표목법은 뭐가 보이죠? 최초 두 가지. 한국 최초 동서양서 공용. 그 다음에 저자성기입법. 이게 저자면 기본기입이죠. 동서 표목 규정. 이건 초안이에요. 완성안도 아니고 초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냥 지문에 섞여 나올 정도의 수준입니다. 박희영 선생님. 그래서 누가 뭘 만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자, 한국 목록 규칙 초판은요. 이게 64년도인데 여러분 KDC 발행 연도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DC의 초판도 64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우리 문헌정보학의 그 학과 교수님들 있죠. 1세대 교수님들. 천혜봉, 이춘희, 이재철, 이런 선생님들 있죠. 이런 선생님들이 목록 규칙 만들고 막 노력하셨을 때 그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도엽에서 발행을 하게 되고요. 기술 대상은 동양서였어요. 초판, 2판까지가 동양서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최초의 표준 목록 규칙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잠깐 보시면 미국 도서관협회 목록 규칙, 이게 ALA 목록 규칙이죠. 바티칸 도서관 목록 규칙, 이거 아까 제가 바티칸 옆에다 이거 써놨었죠.
그 다음 박봉석, 그 다음 1번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 동양적 언어로 되어 있는 규칙은 몇 개인가요? 박봉석 동서 편목 규칙, 일본 목록 규칙이죠. 이때 사용했던 용어는 일본식 조어법으로 되어 있는 용어일까요? 지금 현대적인 용어일까요? 일본식 조어법으로 되어 있는 용어겠죠. 그래서 목록에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출, 분출. 완전 난데없고 직관적이지 않고. 근데 우리말에는 또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본식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이 들어요. 정보라는 말을 처음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정보라는 용어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 문물을 가장 빨리 도입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번역해서 자기네화 시켰을 때 제일 빨리 번역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갖다 쓸 때도 일본 말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목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빨리 받아들인 애들이 일본이니까 우리가 그네들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박봉석 선생님이 있었던 시절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용어와 유사한 용어들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냥 왜 그런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이거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자기본기에 따라가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64년도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ICCP가 있었잖아요. 61년도.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저자기본이 가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박봉석의 동서 편목 규칙을 뭐 했다고? 참고했다고 해놨죠. 참고했다고 했죠. 근데 기본 표목은 박봉석 기본 표목은 뭐죠? 표제죠, 표제. 표제가 기본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기본이죠? 저자가 기본이죠. 그러면 참고한 게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박봉석 편목 규칙은 참고를 많이 했는데 표제 기본으로 하는 것을 개선해서 참고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죠. 참고를 하지만 가져갈 건 가져오고 또 따라가지 않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수정의 지점인 거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뭐일 테니까, 저자 기본일 테니까. 특징은 참고로만 받으세요. 특징은 참고로만 받으시고, 제가 처음부터 이거 특징까지 공부하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특징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판도 어떤 분위기였죠? 수정판, 오탈자 수정 정도 수준입니다. 3판, 여기도 가볍게 보세요. 3판. 자, 뭘 만들었으니까? ISBD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3.1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오탈자 내용 수정한 걸 가지고. 그냥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판도 한참 갔었어요. 20년 걸렸다 그랬죠? 4판 나온 데까지. 그리고 4판도 벌써 2003년에 나왔으니까 2013년 전이었으니까 10몇 년도 지났네요. 그렇죠? 자, 동양서, 서양서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비도서에 관해서 언급이 없어. 그래서 비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ISBD 구두법을 사용합니다. 왜? ISBD 만들고 나서 들어온 거죠. ISBD가 나오고 나서 온 거니까 당연히 구두법은 ISBD 구두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KCR 초판에 ISBD 구두법을 썼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앞으로는 10여 년 뒤에 ISBD라는 게 생길 테니 거기서 쓸 구두법은 우리는 미리 만들어 적용하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말을 아까 서명 줄머리 잡기란 말 잠깐 보신 적 있죠? 슬라이드에서 서명 주기법과 비슷한 서지기술. 요게 그 표현이에요. 서명 줄머리 잡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미완성본이다. 이 정도 포인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CR 3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거 자체에 여러분 나중에 스터디 하실 때도 뭐가 먼저 나왔고 뭐가 나중 나왔지 이런 정도 보시고요.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정도의 내용만 보세요. 이거를 여기 빡빡하게 채워가면서
이거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말겠어.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뱅뱅 돕니다. 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일단 쭉 진행하세요. 쭉 진행하시고 오히려 여기서 에너지 다 쏟고 날려버리지 말고 뒤에서 더 힘을 쏟으세요. 아시겠죠? 뭐 RDA나 FRB나 이런 데 나오는 데서 힘을 더 쏟으세요. 여기는 기출됐을 때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했었습니다. 수탁지방직을 기초로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에너지 쏟지 마시고 오히려 분류사 쪽에다 포인트를 두시면 됐고 여기서 그냥 한번 쭉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알아두는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정말 보고 싶으면 한국 모노규칙 박봉 선생님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서지 제어 쪽의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텍스트 리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이거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 이해가 돼도 개념이 익숙치 않으면은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이해되는 거랑 내가 느껴지는 체화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체화하는 과정까지 가려면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또 뒷진도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양 목록규칙에 대한 역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